지금 먼저 화면에 보시는 이 인물은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인데요. 웨스트버지니아가 그동안은 낙태금지법을 입법을 안 시켜놓고 있다가 지금 오늘 저스티스 주지사가 낙태금지법에 서명을 해서 입법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 번째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는 기준이 뭐냐면 연방 법무부에서 로 대 웨이드 이 판례를 뒤집었던 답스 판례가 나온 이후에 두 번째라는 이야기이고요. 첫 번째는 인디애나주에서 나왔었고 지난달 8월 달에 인디애나주에서 낙태 금지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런데 앞서서 한 10개가 넘는 주들이 이미 낙태 금지법을 만들어 놨다가 뭐 심장박동법이라든가 무슨 보호법이라 태아보호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낙태금지법들을 10개 넘는 주들이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이제 소송이 걸려서 그 시행이 다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연방 대법원이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6월 달에 내리고 난 뒤에 각 주에서 미리 만들어 놨던 법들은 이제 전부 다 발효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10개 넘는 주들이 이미 낙태금지법이 발효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이후에 이제 새롭게 낙태금지법이 만들어진 주들이 이제 두 개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내놓은 낙태금지법은 다른 주에 비하면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아주 여유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좀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산부가 산모가 성인이면 그러면은 임신 8주까지 보통 심장박동법은 6주까지로 되어져 있고 또 미시시피 같은 경우에는 15주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웨스트버지니아는 8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8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지만 임신 8주가 지나면 낙태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죠.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4주까지 허용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도 본인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들이 많고 또 본인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성인들보다는 더 늦게 깨닫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성년자들은 14주까지 하지만 성인은 8주까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낙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주까지 낙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산모의 건강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근친상간인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주 안에 임신한 지 8주가 안 됐다고 해도 내가 낙태하고 싶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에 있는 예외 조건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거나 뭐 근친상간을 당했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신고는 경찰 당국에 할 수도 있고 병원에다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다가 신고할 수도 있게. 그게 좀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부담을 덜 주는 거죠. 산모들한테 부담을 덜 주는. 근데 이렇게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임신 15주가 지나면은 낙태를 전국적으로 불법화하는 연방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는 이게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하지만은 공화당에서는 이러한 그레이엄 의원이 이 연방법을 내놓은 거를 가지고 안팎으로 지금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저스트 뉴스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주들은 언젠가는 낙태금지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죠. 친생명 주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은 친선택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지금 방향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같은 주라고 해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민주당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공화당원이 많은 지역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전체를 통과하는 주법으로 낙태를 금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주 전체의 주민들을 다 만족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논란거리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좌파 진영 쪽,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낙태 이슈를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계속해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좌파 언론들이 쓸데없는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만들어내서 전국의 유권자 60%가 낙태를 찬성한다, 뭐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를 만들어내가지고 국민들을 막 오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언론들이 또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낙태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정신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한 상황, 예외 조치가 지금 이건 이제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뭐 집안에 풍지파란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경우에는 곤란한 거죠. 그리고 그 강간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는 것, 범죄자의 아이를 몸에 품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런 것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뭐 당연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태아의 생명도 위독하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예외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예외들을 인정해 준다라는 전제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태아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생명을 선호합니다. 친생명주의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은 친선택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가 볼 때 너무 무책임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은 행동을 본인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해놓고,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그 사람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이걸 그냥 내 안에 있는 장기 하나 정도로 생각해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친생명을 선호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웨스트버지니아주처럼 다른 주들도 조만간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주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관련된 소식들 있으면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